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걸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미 변호사 그리고 팽지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판부가 지난달 20일에 신문기일을 진행했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부분 법조인 분들도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라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그러한 청구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법 수사 아니면 불법 구금 이 취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원론적으로 구속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아보고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재판부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 사유는 크게 나누어서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을 해서 시간 단위로 그 문서가 오고 가는 그 시간들을 제했을 때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의 공소 제기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것이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이전의 선례라든지 뭐 해석이라든지 판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명확성을 확립하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좀 문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유가 뭔지 자세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관련된 규정이 원래 없었던 건가요? 형사소송법에는 그러니까 기간의 계산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로 계산할 때는 뭐 즉시 아니면 날, 연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두고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사례처럼 체포가 되었다가 체포 적부심이 제기가 되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이러한 사례가 사실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빠졌던 것에 대해서 날로 계산을 사실 해왔었는데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시간으로 따졌을 때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이 형사소송법 내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예.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애매한 부분에 있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그러한 기록이 송부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재판부가 설시한 바에 따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송부하면 수사를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를 못하는 시간을 뺀다라는 것에 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수사기관 서류 등이 법원에서 머문 시간 동안 구금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를 시간 단위로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많이 정말 이 그 법원 송무 관련해서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 왔고 기술이 발달해서 서류 반환이라든지 접수 시간을 시간 단위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불필요하게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럼 팽지 기자, 예. 그러면은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윤 대통령 측은 아무래도 이번 법원 결정에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측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변호인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예. 공식적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직접적인 이제 발언은 이제 사법부의 이 올바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본인들이 구속 취소 신문에서 이야기했던 주장들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환영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는 이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공방이 많았습니다. 날로 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따져야 되고 언제부터는 멈췄고 언제부터는 다시 구속 기간으로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었는데 예.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입장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구속 기소가 정당한 시간 내에 했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 명확하게 이 문헌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번 결정문을 보면 약 7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페이지 정도 되는 이 결정문에서 이 같은 법원의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시 석방하라라는 입장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검찰의 입장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 7페이지의 결정문을 보면서 이것을 항고를 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 논리가 있는지 방금 얘기하셨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은 이 대원칙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된다는 이 대원칙보다는 이 범죄 혐의를 좀 더 드러내는데 수사하는데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검찰 측에서는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항고 여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달리 검찰은 지금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서 오늘 석방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7일 안에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그러면 7일 동안 계속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냐 이게 정해진 게 있나요? 이게 일단은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에게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7일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일단 구금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석방을 했다가 즉시 항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보고 다시 구금해야 된다라는 또 일부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르면 일종의 불복의 절차로서 즉시 항고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기회를 주고 그동안은 구금을 유지했다가 즉시 항고를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해서 실제로 항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예. 다만 그러한 즉시 항고의 기회를 포기를 하고 그냥 우리가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겠다라고 검찰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검찰에게 불복을 다투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회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또 무방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실익이 있을지 그리고 즉시 항고 기간이 아무리 7일 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7일 동안 시간만 끌다가 즉시 항고 결국에는 하지 않고 7일이라는 구금 기간을 늘리는 것은 예. 사실 법원의 취지와는 조금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전혀 이러한 인용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즉시 항고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고를 했다가 또 취소 결정이 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구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고루고루 고려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인용 결정을 하면서 재판부가 제시한 그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즉시항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그게 아니라 이러한 쟁점들이 결국에는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상급 법원에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러한 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부담을 안고 즉시항고까지 불사하는 것은 좀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예. 지금 7일이라는 시간은 다 쓰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행정 기자, 예.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네. 구속 기간을 뭐 시로 따졌냐, 일로 따졌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 부분이 좀 법원이 짚었던 부분인데 예. 이 시간을 따지는 걸 제외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좀 하나 더 인정을 한 사유가 있는데 바로 공수처의 수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현재 기소를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받아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수처는 직권남용까지만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다만 내란죄가 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 내란죄가 이어져서 내란죄로 수사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법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속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구속 취소 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는 이게 지금 팽정 기자가 언급한 부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그러한 쟁점을 좀 던졌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형사법을 다룬 판사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수처라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출범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사기관 간의 문제라든지 수사권의 문제 이러한 것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이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판사 개인으로서 공수처의 수사가 뭐 위법하다 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 그러니까 생각해 봄직한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수사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적인 수사에 기인해서 체포라든지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한 구금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맞다 아니다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1심 재판을 주제에서 쭉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예. 이러한 절차적인 명확성이 확립이 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이후에 1심 재판의 주제를 하는 주제 재판장으로서 1심 재판을 판단하는 것이 좀 적합하다라는 심증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네. 공수처가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게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다. 이게 일명 영장 쇼핑 네, 논란이죠. 영장 쇼핑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물론 네. 공수처는 반박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실이 부분도 아니다라고 했죠. 구속 취소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 공수처의 그 부분은 사실 이번 결정문에 담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장 쇼핑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결정문을 좀 살펴보면은 앞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이 수사기관 간의 그 정확하지 않은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 부분을 좀 언급한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같은 판단이 좀 반대로 나왔었죠. 예. 그 당시에는 내란죄로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서울 서부지법이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한 것도 있고요. 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 취소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상황입니다. 같은 법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좀 비교를 해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쇼핑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서울 서부지법으로 간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사건은 영장 쇼핑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이 약간은 좀 다른 판단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을 했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돼서 좀 더 힘을 좀 더 목소리를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재판부의 결정을 보면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예. 부분을 지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장을 했었었는데 예. 사실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헌정사상 최초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아무래도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하기도 했었고 공조본을 구성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경찰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들, 윤석열 대통령을 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진행하는 과정들,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들 전부 다 이 최초의 기록들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좀 다 일일이 좀 따져본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앞서 얘기했던 그 구속 기간과 시간도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 겪었던 구속 사건들을 보면은 긴급 체포를 하고 긴급 체포한 뒤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고요. 영장을 청구하고 난 뒤에는 이제 영장 심사를 받게 돼서 발부하게 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체포적부심 같은 일반적인 절차가 좀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절차들을 보면은 이 복잡한 계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사건들이 많거든요. 네.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이때 서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씩 따졌어야 됐고 예. 사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집행이 되진 않았고 한번 체포영장이 불발이 됐다가 두 번째 체포영장을 다시 그때 이제 발부가 집행이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이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기한을 늘리려고 했지만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제 예상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로 수사하지 못하고 바로 기소하는 그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고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이번 구속 취소 신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따져봤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예. 사실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법원이 좀 고민을 길게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요, 이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보통 결정을 내립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신문도 하지 않았고 당시 6일 정도 지나서 바로 기각을 했던 결정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네. 신문을 했었고요. 지난달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이제 출석을 해서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얘기도 했었고 네. 구속 취소 신문도 했었고요. 의견서를 받을 시간을 별도로 줘서 지난 2일까지 구속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를 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지난 2일까지의 모든 자료를 다 한 달 정도 고민을 했었던 거고 예. 일주일 정도 더 추가적인 고민을 해서 오늘 결론을 내린 것인데 법원이 약 40일 정도 되는 구속 기소부터 지금의 이 상황을 좀 한 달 정도 좀 고민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잡했던 사안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하나씩 짚어서 결론을 낸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은 네.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바로 기각이 됐잖아요. 6일 만에 기각이 왜 됐죠. 이런 차이가 난 건가요?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은 수사하는 그 단계부터가 매우 달랐습니다. 김용현 장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새벽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예. 검찰에 자진 출석을 맞아요. 했고요. 새벽에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한 뒤에 바로 긴급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구속영장도 바로 발부가 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소가 됐고 그 기소하는 그 과정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영장도 물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고요. 체포도 서울 검찰에 있는 특수본에서 했었고 그래서 수사부터 기소까지의 기간이 일단 다 검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논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복잡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법리적 다툼 문제가 좀 상당히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은 또 경찰이 도움을 받았고요. 체포영장도 2번이나 집행을 예. 했었었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가지고 이제 서로 줄다리기도 했었고 이후에 공수처에 넘기는 과정에서 며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었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반발해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을 한 3층 정도의 단계였다고 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십 층 정도의 단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촘촘하게 그 변곡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이게 되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공수처하고 검찰이 수사 기간을 뭐 10일, 10일씩 나누는 예. 거에 대해서도 네. 그 이걸 지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죠? 사실 이제 합의, 그러니까 두 기관에 대해서 이제 수사 기간을 조정을 한 것인데 사실 예. 특별한 규정이나 이렇게 법적 명문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정을 했던 것도 맞고요. 다만 이 공수처법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공수처가 수사 기능은 있는데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하려면 결국에 검찰에게 사건을 이제 넘기는 상황이 이렇게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일부 있는 것도 현장에선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원칙상 이 피의자에게 좀 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대원칙을 적용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까지도 이어지는 결정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시간으로 따져야 되느냐, 일로 따져야 되느냐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 검찰 쪽에서 기소하는 시점을 한 이틀 정도 빨리 해서 이런 논란이 아예 없이 좀 깔끔하게 뒷말이 안 나오게 기소를 빨리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근데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했던 부분이 분명히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구속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검찰에게 넘기는 것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구속하고 난 뒤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바로 이제 소환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뒤에 공수처에서 딱 한 번 수사하고 예. 그 뒤로 한 번도 수사를 하지 못했어요.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처음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이 48시간 동안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렵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난 뒤에도 한 번도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구치소에도 가고 이제 직접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찾아가서 반응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예. 와중에 탄핵 심판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했던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로서 이 사건을 넘기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다 맞물려서 진행이 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지금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구속 기간을 지켰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 당시에 그 탄핵 심판 변론과 구속영장이 함께 진행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까지 다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 사실 수사기관 입장으로서는 따져볼 것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이어갔지만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한 번도 못하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을 당연히 이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또 물리적으로 또 이제 수사하는 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토도 해야 그런 되고. 검토도 받고 영장 관련된 내용도 보고해야 되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이제 네. 이제 법원의 판단은 나온 거고 예.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하면 법무부에 그 석방 지휘서를 제출한 다음에 출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석방 지휘서라는 게 정확히 뭐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법원으로서 결정을 받은 거죠. 석방을 하라는 것을 했고 이제 교정당국으로 석방 주의서라는 것은 교정당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는 거는 구치소, 예. 그러니까 교정당국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공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이 구치소에 보내는 검찰이 교정당국, 법무부죠. 법무부. 서울 구치소가 또 이제 그 법무부 소속이지 않겠습니까? 예. 법무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법무부 교정당국이 이것을 받게 돼서 그것을 받아보고 공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이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법무부도 이 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결정은 난 게 없다. 그래서 예. 우리도 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의 고민은 지금 이제 2시에 결정이 됐으니까 3시간 정도가 지났네요. 지금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다 취재를 해보면 다들 지금 침묵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서울 구치소 주변에는 계속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현재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 그 관저 앞에도 경력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직을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가 이미 지금 소추안이 지금 탄핵 심판 재판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권한 대행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예우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만약에 석방이 된다를 네. 가정했을 때는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겠죠? 대통령의 예우는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의 반응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여당 측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평일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근데 이미 탄핵 심판은 변론이 종결이 되고 네. 평의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평일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당 측의 주장은 이 지금의 바뀐 상황이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구속 취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네. 물론 예. 여러 혐의나 이런 부분에 좀 낮닿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는 위법성과 위헌성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구속 취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여당에서는 이 판단들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돼야 된다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금 종료된 상황에서 변론을 다시 한 번 더 이어가서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좀 받아들인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화면이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